토마토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 시점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31일 수도권 지역의 아날로그 방송이 전면적으로 중단되게 된다면은 이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셈인데요. 방송가에서는 흑백 TV가 컬러 TV로 바뀐 시점과 비견되는 그런 발전상에 비유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산적한 과제들이 많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신승한 디지털 방송 홍보과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굉장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디지털 방송 홍보하는 광고를 심심치 않게 TV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이전과 달라지게 되나요? 네,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기에 가장 확연하게 드러난 점은 이전보다 화질이 훨씬 깨끗해진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아날로그에서 보던 화질보다 약 5배에서 7배 정도 화질이 훨씬 깨끗해지고요. 화면 겹침이나 이제 흐림 현상 같은 게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 보시기에 굉장히 깨끗한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요. 음질 또한 기존의 이제 아날로그 방송이 예전에 듣던 테이프 정도의 음질이라고 한다면 디지털 방송은 약 CD급 정도의 음질로 이렇게 방송을 시청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디지털 기술은 이제 상당히 진일보한 기술이어서 이 주파수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고 디지털 방송만 하게 된다면 여유 주파수가 약 108MHz 정도 확보가 되는데요. 이 여유 주파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공공 서비스를 이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선진 국가들이 다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거고요. OECD 국가로 따진다면 약 33개의 국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24번째로서 이렇게 빠른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올해 이제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시작은 9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2001년도부터 아날로그 방송하고 디지털 방송을 동시에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12월 30일부터는 아날로그 방송이 이제 종료가 되고 디지털로만 이제 방송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다면 이제 전 지역에서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이 이미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종료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당초에는 올해 12월 30일 새벽 4시를 기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동시에 종료를 하기로 2010년도에 이제 결정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올해 8월 달에 좀 정책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순차 종료로 이제 정책을 개선했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약 1734만 가구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1%만 하더라도 17만 3,400가구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있다가 아무래도 종료에 임박해서 이런 대책을 세우거나 정부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17만 가구가 연말이면은 또 굉장히 추운 동절기고 연중 시청 시간이 가장 많은 시간 아닙니까? 네. 12월 30일이면요. 이분들이 동시에 이제 17만 가구가 이제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텔레비전이 안 보여서 전화를 하게 된다면 일단 전화를 콜센터 응대가 잘 안 될 것이고요. 요행하게 이제 통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17만 가구를 지원하려면 한다면 지금 하루에서 이틀 정도면은 보통 지원이 되는데 아마 2달 정도 이렇게 걸릴 텐데요. 2달 동안 텔레비전을 못 보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급률이 98% 이상이 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지역을 종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16일 울산광역시를 시작으로 해서 지역별로 해서 11월 6일 대구 경북 지역을 이제 마지막으로 비수도권 지역은 다 종료가 이제 차질 없이 진행이 됐고요. 이제 수도권 지역만 올해 이제 12월 30일 남아 있는 상황이고 수도권이 그래도 아무래도 가구 수가 제일 많습니다. 저희 이제 통계청 기준에 따르면 약 826만 가구가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네. 현재 한 11만 4천 가구 정도가 아직 전환이 안 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순차 종료로 인해서 혼란은 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이제 고화질, 고음질에다가 다채널, 양방향 서비스도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지금 전환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예, 그동안 정부하고 방송계 또 관련 기관 제조업체라든가 유통업체 이런 민간이 모두 협력을 해서 아주 체계적인 대국민 홍보를 했고요. 이를 통해서 정부 지원을 이제 적극 추진해서 나름대로 수도권을 제한 전국에서 디지털 방송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건 이제 추정치인데요. 지금 현재 99.3%는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더라도 문제 없이 이제 시청을 할 수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네. 그동안 정부 지원은 약 40만 가구에 대해서 정부 지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전환 보급률이 현재 시점으로 약 99.3% 정도가 되는데 이는 이제 이미 종료한 유럽에 있는 선진국들하고 일본이 작년 7월에 종료를 했습니다.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 등에 비해서 이제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보통 98%가 됐을 때 이제 종료를 했는데 저희는 이제 종료를 열흘 좀 넘게 남았는데 지금 99.3%니까 남은 기간 동안 또 열심히 정부 지원을 하고 이런 그 직수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좀 신청을 해주셔서 이런 비율을 좀 더 줄여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보급률이 이미 99%가 넘었고 해외 사례와 비교해서도 굉장히 성공적이다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또 종료가 되면은 방송을 시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까 봐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지금 연말까지도 아직까지 신청을 안 하시고 준비를 안 하신 가구들이 현재 추산으로 약 수도권에 11만 4천 가구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시청을 위해서는 이제 빨리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전환의 방법에는 뭐 디지털 컨버터를 부착하시거나 유료 방송에 가입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뭐 DTV를 또 교체하는 것도 방법이 있을 테고요. 그래서 연말까지도 혹시 이제 전환이 안 되신 분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내년도 3월까지 3개월 동안 정부 지원 신청을 계속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원센터는 6개월까지, 6월까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우체국이나 주민센터에 디지털 전환 정부 지원을 신청하시게 되면 저소득층이나 노인장애인, 일반 가구 이런 계층별에 따라서 디지털 TV 구매 보조금 10만 원 또는 이제 컨버터나 전용 안테나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준비 안 되신 분들은 내년 3월까지 기간 연장이 될 수 있고 네. 또 디지털 TV 보조금도 10만 원이 있군요. 저소득층에 한해서 이제 보조금이 네. 있는 거고요. 예. 저소득층에 한해서 네. 10만 원을 또 보조해 주신다는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은 디지털 전환 내년부터 촉진하는 데 나설 것이다. 보도는 많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또 어떤 내용인가요? 예, 유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이제 올해 아날로그 방송 지상파가 종료가 되는 것이고 아직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케이블 가입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료 방송 디지털 전환을 저희가 이제 10월 달에 유료 방송 디지털 전환 활성화 정책 방향을 이제 저희가 좀 발표를 했습니다. 뭐 간단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제 뭐 케이블이라든가 IPTV라든가 유성방송 이런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이제 수평적 규제를 좀 도입할 예정이고요. 뭐 이를 통해서 이제 공정 경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료 방송 가입자 중에서도 저소득층이 있는데요. 네. 이 저소득층이 원활하게 이제 디지털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싼 값의 TV를 살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용 디지털 TV 반값으로 이제 살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도입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소득층 전용 요금제라든가 뭐 이용요금 감면폭 확대 이러한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용 요금제 나와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시민사회, 학계에서는 디지털 방송 환경에서도 소외계층, 일반계층 접근권이 좀 동등하게 보장이 돼야 된다. 이런 점들 강조하고 있는데요. 또 공공재처럼 지상파 방송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난시청이 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지상파 방송의 이제 디지털 전환이 완료된 이후라도 이제 방송 보조국 구축이라든가 뭐 소출력 중계기 그리고 농어촌에 있는 마을 공시청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공시청이라든가 위성 수신기 지원 등을 통해서 난시청이나 이제 수신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한 이제 그 기관 방송국, 공영 방송보다는 민영 방송사, 지역에 있는 민영 방송사 등의 이런 송신기, 중계기 구축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디지털 방송 보조국 추가 구축이라든가 뭐 이런 높은 건물 때문에 인위적 난청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해소를 위해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위해서 저희가 좀 연구반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반을 통해서 차츰차츰 이제 제도 개선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디지털 방송 전환 끝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 상황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02% 소폭의 상승 강보합권입니다. 현재는 1983선, 상승 탄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고요. 코스닥이 0.9% 정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81선의 움직임 기록되고 있네요. 남은 시간대 전략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